안녕하세요. 저는 둔산 Q&A 공부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수학에 관해서 자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좀 수학 등급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현재 20살이고요. 재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 수능에는 370점을 맞고 서울교대를 친구 말로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데, 그 정도 컷을 맞고 그 주류 대학으로 따지면 한 성균관대 정도 점수를 맞고 재수를 했습니다. 경찰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 심리학과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3월하고 4월 모의고사에는 각각 한 문제씩 틀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수학은 3월에 한 문제 틀리고 4월에는 틀리지 않았고요. 지금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는 그 정도 하고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시간 낭비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는 국어랑 영어는 되는데 수학은 안 되는 그런 문과. 왜냐면 제가 문과기 때문에 이과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은 이따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할 건데, 문과면은 좀 더 좋고요. 제가 문과를 기준으로 책이나 아니면은 그 등급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문과면 좋고,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국어 한 2등급 정도 나오고 영어 1등급인데 수학만 4등급이다, 이런 경우가 좋습니다. 수학이 막 5등급이다. 4등급 밑에는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는 되는데 수학 등급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는 하는데 수학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좀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좋냐면, 3등급에서 정체되어 있는, 내가 수학 공부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좀 기출문제도 풀고 그러는데 1, 2등급을 맞는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맞나 모르겠다, 얘네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난 수학에 좀 소질이 없어서 1, 2등급을 못 가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고요. 그리고 절대까지는 아닌데 이런 분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영수가 다 5등급이다, 이런 분은 이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영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본인하고. 왜냐면 이게 수학이란 과목의 특성상 시간에 굉장히 사실 많이 투자해야 하고, 영상 제목을 아마 100일 만에 등급 올리기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은데, 100일 만에 올리려면 사실 수학에 하루에 5시간은 최소한 투자를 해야 돼요. 현역이든 재수생이든 5시간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등급이 5다 그럼 국어도 바쁘고 영어도 바빠요. 이런 분들은 보통 탐구도 아무리 잘해봐야 한 3등급 정도 보통 될 텐데 탐구도 바빠요. 그래서 다 바쁘기 때문에 수학에 5시간을 할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부터 고치셔야 하고, 공부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일단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3등급인데 정체돼 있거나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너무 낮다, 그래서 수학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맞추고 싶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도 친구들이 질문하거나 하면은 대답해주는 내용인데, 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고 이걸 보라 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네, 먼저 팩트를 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거는 많이 좀 4등급 분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인데 4등급 이하는 다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6등급이건 7등급이건 4등급이건 그 출발점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의미 없는 이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출발선으로 비유를 하자면 1등급이 한 여기다. 그리고 2등급이 한 여기다. 그럼 3등급이 여기 정도인데 여기에 벽이 약간 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고 4등급이 한 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5, 6, 7, 8,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등급이 여기에 있고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여기서 약간 좀 충분히 좀 멀어 보인다 하는 거리만큼 2등급이 있고 근데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고요. 여기 상위권이란 친구들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여기에서 좀 놀죠. 1등급 너머에서. 그리고 극상위권 친구들은 여기서 이걸 모두 뛰어넘어서 이 위에 앉아서 심판석에서 이걸 관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1, 2등급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천상계 같은 느낌이라고 본다면 여기 3등급하고 1, 2등급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의 정체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벽이 있고 어쨌든 이 거리가 생각보다 좁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좁아요. 근데 이 벽이 있어서 뭔가 막힙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어려운 사점이라는 건데, 네, 이거를 뚫는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3등급이나 1, 2등급 가고 싶은 분들이 보면 좋아요. 그리고 3등급과 4등급 사이 이 엄청난 갭은 뭐냐? 사실 1, 2등급보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1, 2등급은 사이가 이 정도에서 갈팡질팡하는데 이 사이의 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이게 빽빽하게 뭔가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3등급과 4등급 사이는 이렇게 먼데 이게 좀 설렁설렁해요. 그래서 이게 좀 널널하긴 한데 좀 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막 파바박 하고 뛰는 100m 같은 거라면 여기는 좀 마라톤 같은 느낌이에요. 마라톤까지는 너무 심하고 한 3km 달리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듬성듬성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네, 이 듬성듬성 있는 게 기출문제 유형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4등급 이하 분들은 기출문제 유형을 모릅니다. 그래서 1, 2번 때에는 뭐가 나오는지 19번 때에는 어떤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나와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 하면은 그냥 1번 나오면은 이거는 좀 풀만하네 하고 풀다가 그렇게 한 4번까지 풀죠. 풀다가 뭐 이것도 찍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그 차이가 크진 않고요. 풀다가 나중에 한 7번쯤 돼가지고 이거 좀 기억이 안 나네 가물가물하네 하고 그냥 넘기고 풀다가 넘기고 나중에 한 17번 정도 가면은 다 넘기죠. 뒤에는 그냥 포기하고 앞에만 이 정도 맞지? 네, 뭐 제가 보기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지금 제가 소개할 이 공부법으로 1학년 1학 때부터 1등급을 거의 안 놓쳤기 때문에 밑에 분들의 심정을 많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수 분포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듬성듬성하게 있는 유형을 하나씩 이렇게 딱딱 밟고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휘리릭 그냥 해가지고 3등급이 이렇게 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분들이 유난히 이 3등급과 2등급 사이의 벽을 통과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빠지는 점수가 있어요. 이 빠지는 점수라는 건 곧 자기가 이 유형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그런 빠지는 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데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기출 유형을 잡아주셔야 돼요. 3등급 가실 때.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까? 잡음이. 죄송합니다. 예. 그 유형 그냥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얘기 다 하고. 그래. 니 거 따로 찍든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트랙으로 따지면 이렇게
쭉 이렇게 촘촘히 4등급까지 있고, 여기서 유형 딱딱 기출 유형 잡으면 3등급 되고, 3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이 알 수 없는 벽 이게 있고, 이걸 뚫어야 되고, 이걸 딱 뚫어서 2등급에 갔으면 1등급까지 엄청 촘촘하게 뭔가 있는데, 여기서 갈팡질팡 하다가 이거를 쭉 넘어버리면은 1등급이 넘습니다. 그럼 92점이 넘게 나오고, 92점 넘어서 여기서 또 계속 체류하다가 뭔가 딱 깨닫는 바가 있으면 이게 딱 초월을 하게 되죠. 초월을 해서 뭐 경찰대 수준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의 무조건 96, 100이 나오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바라실 분이 얼마 안 계실 테고요. 집중적으로 지금 말할 것은 이 벽을 뚫는 것, 그리고 이 촘촘한 것, 이것에 대해 좀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치우고요. 먼저 그러면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 좀 자세히 개념별로, 등급별로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점수와 함께, 점수 분포와 함께. 먼저, 이 등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수학 점수를 뭐가 구성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수학 가장 처음에 뭘 강조하죠? 개념 중요하죠. 개념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유형이 있죠. 문제집 이름도 개념 유형 이렇게 있고요. 유형 다음에는 심화 문제가 있습니다. 심화 문제를 풀어서 자신의 그 수준을 올리게 되죠. 그 소위 말하는 어려운 문제집.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운입니다. 운과 당일 컨디션, 그리고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거칠게 나누자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개념까지 딱 알면은 4등급.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요. 4등급 이하는. 그리고 다음 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유형은 보통 유형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심화까지 다 통틀어서 유형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전 이게 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유형은 뭐냐면 2점에서 쉬운 4점까지를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수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수분해를 한 번만 딱 하면 풀리는 문제, 아니면 뭐 판별식을 딱 한 번만 하면 풀리는 그런 쉬운 방정식, 그런 것들이 유형이죠. 개념을 1차적으로 적용한. 근데 심화는 뭐냐면 이 지수나 인수 뭐 이런 유형에 있는 요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섞이거나, 아니면은 이 같은 내용의 그 문장인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이거를 유추해야 하는 그런 좀 다른 느낌이죠. 이게 좀 응용 같은 느낌? 이게 기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몇 개가 빠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풀 수 있다 하면은 3등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화. 그러니까 이 수학적 센스라고 하는데, 네, 이 더하기로 된 부분도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이런 그 결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은 2등급이 됩니다. 결합한 심화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4점을 좀 풀 수 있다. 이게 좀 결합된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2등급이 되고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 사이에 굉장히 빽빽하게 있는데, 이 빽빽한 것들이 바로 이 심화 유형, 그러니까 이 수학적 센스를 얼마나 기르느냐, 그게 이 1등급으로 넘어가는 고비이고 그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3등급에서 2등급에 만약에 내가 올릴 수 있다 하면은 내친김에 1등급까지 훅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빽빽한 거를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3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는 큰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바로 어려운 4점인데,
이거를 넘어갈 때 내가 이거를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이렇게 쑥 넘어가 버리면은 이 힘이 반동으로 1등급까지 쑥 넘어갑니다. 그래서 92점을 그냥 맞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1등급 너머에서는 운도 작용이 합니다. 그리고 당일 컨디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데, 그리고 재능이 들어가요. 재능 얘기를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운과 당일 컨디션이 작용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많이 간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에서 운이 작용할 여지가 굉장히 적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 시간도 30문제 100분으로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뭐 이게 글자를 잘못 읽어서 틀리거나 그럴 여지가 거의 없어요.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경우에 단어 하나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학은 이 조건을 뽑아내고 그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글자를 잘못 읽어서 틀린다, 그거는 그냥 실력 부족이지 운적으로 그렇게 실수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평소에는 뭐 75점을 맞았는데 이번 시험에 65점이 나왔다. 이거는 자기가 운이 안 좋아서 75에서 65를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려운 문제 더 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실력이 이 정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운을 논할 수 있냐면, 자기가 90이는 고점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21이나 30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풀어요.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1등급이죠. 딱 그 완벽한 1등급인데, 정말 망했을 때만 88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들은 88을 자기가 맞았다 하면 굉장히 이게 수치스럽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막 땅을 치고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럽니다. 그게 정말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고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지, 뭐 75에서 65 맞았다 이건 운이 안 좋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1등급, 제가 말하는 1등급 수준은 뭐냐면 자기가 2등급, 1등급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건 1등급이 아니에요. 정말 운이 안 좋고 정말 모든 게 안 맞아 떨어질 때 딱 한 번 정도, 3년 내에 딱 한 번 정도 제가 그랬죠.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88이 운 나쁘게 나와서, 그리고 운 나쁘게 등급컷 하필이면 92라서 2등급이 나오는 그게 1등급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96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30번이 막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가 탁 하고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21번을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96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운 좋게 30번이 그날 내가 자신 있는 단원에서 나왔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확통을 되게 잘하는데 확통에서 30번이 나왔다. 그럼 1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이 물론 정말 이걸 다 뛰어넘어서 100을 쉽게 맞는, 정말 못 봐도 96이 나오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는 사실 극소수고요. 전국적으로도 몇 퍼센트, 1%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92로 고정을 맞는 친구들이 1% 정도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또 한 10%, 아니 그 중에서도 또 1% 정도가 100점을 맞는 거죠. 그래서 100분위가 99.9가 나와요. 100점을 맞으면. 네, 그렇게 등급별 특징을 설명했고요. 지울게요. 네, 이렇게 등급별로 그 특징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는 노력과 재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저는 공부에도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재능이 필요 없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수학에서 재능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가 어느 부분에 포진해 있냐면, 첫 번째 재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학적 센스에 있어서 이 기르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할 텐데, 이 수학적 센스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센스는 뭐냐? 만약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합쳐진 거다라고 하고 라는 걸 알고 이걸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사전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합돼서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 순서대로 풀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뭔가 잘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3등급 수준에 올라갔을 때 2등급으로 올리려고 할 때 이게 잘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센스입니다. 이게 개인차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재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1등급에서의 재능입니다. 이 재능은 21번과 30번을 풀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앞에 있는 거를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런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다른 친구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21번과 30번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앞에서 말한 수학적 센스가 좀 극단적으로 발현된 경우인데 뭔가 이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차차차차 이게 답지가 그려진 듯한 아니면 이게 문제를 딱 보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져서 이렇게 딱 길을 찾아내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재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형 간의 결합을 생각해내고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뭔가 좀 직관에도 가까울 수 있어요. 뭔가 나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난 어쨌든 30번을 보고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답일 거야 라고 생각이 딱 들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재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없다면은 어찌됐든 이 밑에 있는 걸로 이것도 설명을 할 텐데 풀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구해버리는 이게 21번이나 30번을 풀 때도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앞에서 3등급이 될 때 이 기출 유형들을 이렇게 짚는데 이거를 이 직관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걸 좀 더 쉽게 빠르게 남들이 뭐 2분 걸릴 문제를 1분 만에 이렇게 단축을 계속 단축시키면 10분 정도가 더 남는 거죠. 남들보다 10분을 빨리 풀거나 한 20분을 더 빨리 풀면 이 시간만큼 21번, 30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저의 그 수학적인 사고나 그런 재능을 모아가지고 좀 더 노하우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대충 이런 모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풀이를 더 멋있게 라기보다 좀 더 쉽게 푼다. 그런 게 좀 야매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센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능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런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학적 센스가 부족하면 3등급에서 2등급을 가는데 벽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벽을. 어려운 사점을 뚫는 벽.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를 암기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수학적 센스를 암기를 통해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을 보고 여기까지는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4등급을 맞는 데까지는 수학을 이해만 해도 4등급은 나옵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그런데 먼저 암기가 언제 나오냐면 이 기본 유형 이거를 할 때 암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까지의 암기는 사실 이 이해를 충실히 했다면 이거를 반드시 이 유형을 통해 같이 이해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암기는 비교적 쉽게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개념 유형이라는 책도 있는 거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수학적 센스를 기른 암기, 이거는 이 결합 방식, 이 서로 다른 개념의 결합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기한 표현, 뭐 예를 들어 집합을 통해서 뭐 그래프를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모양의 경우 이거를 어떤 걸 1번으로 하고 어떤 걸 먼저 풀어서 어떤 순서로 풀이를 할 것인가, 이걸 암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암기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수학적인 센스가 없어서 어려운 사점을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암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이 야매수학, 그러니까 이 번뜩이는 직관이나 뭐 아니면 수학적인 감, 그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 답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 찾아버리는 그런 좀 심하게 말하면 천재성이란 말 좀 이상한가?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 재능. 이게 없다면 이 수학적 센스, 앞에서 말한 선천적인 능력과 암기를 합친 이 수학적 센스를 극도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21, 30번을 직관을 통해서 딱 뚫어야 될 그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재능의 경우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학적 센스를 극도로 키워서 이거를 어떤 문제가 한 4가지가 결합돼도 나는 이 4개의 접근 방식을 다 찾을 수 있고 이걸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을 2개, 3개 결합한 문제를 정말 많이 풀다 보니까 21, 30번에 개념을 4, 5개를 섞어서 냈는데도 이걸 차근차근, 그러니까 진짜 차근차근 차례대로 해설지의 풀이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수학적 센스를. 그럼 이 재능을 커버할 수 있게 되고 1등급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풀어야 하니까. 물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안 풀고 무조건 후다닥 이렇게 푸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길이 이런 길을 따라가서 이 목적지를 가야, 여기서 이 목적지를 가야 풀리는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수학적 센스, 그러니까 선천 플러스 암기에서 이 유형의 결합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마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문제 구성 요소가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이 순서대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 문제.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다 써가지고 한 10줄 써가지고 경우 일일이 다 나누고 해서 풀어요. 그렇게도 풀지만 이 직관으로 푸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어차피 난 이렇게 될 거를 정확히 이렇게 딱딱은 모르지만 좀 어려운 풋이 알아요, 이런 느낌이어서 대충 그 마무리 위치가 여기겠다 하면은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쫙 질러서, 아니면 좀 덜 꾸불꾸불하게 좀 더 이걸 단축시키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건 어떻게 연습으로,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연습으로 연말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푼다든지. 네,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그래서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책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출판사와도 관계가 없고 제 경험에 의거해서 각 등급별로 다음 등급이 되려면 이 책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등급별 특징을 지금까지 봤고요. 먼저 자신이 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4등급 이하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일단은 첫 번째로 해보셔야 하는 게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수학 공부를 과연 했나? 하기는 했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자신이 만약에 5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전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무재능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4등급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수학이라는 걸 공부했다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수업 시간에라도 열심히 들었으면 4등급은 나와요, 보통. 근데 4등급이 안 된다 하면은 자신이 개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4등급도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려고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업을 일단 열심히 듣고 개념 원리하고 수학의 셈을 추천드립니다. 이 등급에서 4등급에서 정체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남들이 수특을 풀어요. 수특 수한 EBS 교재를 풉니다. 근데 사실 4등급 이하면 이 수특 수한을 풀 실력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특 수한을 풀질 못해요. 그런데 수특 수한을 고집을 한다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년 내내 수특을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학 공부를 수학 공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수학을 했는데 수특 한 권을 못 끝내요. 진짜 이런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풀지도 못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개념 원리 아니면 수학의 셈 이런 기본서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책이 좋냐면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책을 하시면 좋냐면 개념 설명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돼 있고 밑에 예제가 있는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가 좀 쉬운 거 위주로 한 수능에 나오면 3점 정도 될 법한 이런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뭐에 집중을 하시냐면 이 유형 말고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이 개념을 익히는 보조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럼 4등급이 나오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일이라고 하면은 100일 동안 이 개념 원리나 수학의 셈이나 한 시리즈 잡고 지금 문과 수학 과목이 수학 2하고 미적분 1하고 확통이니까 3권 하면은 한 권에 30일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20일, 10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잡으셔도 되는데 30일 동안 그러니까 그 책만 주구장창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념 원리를 잡았다 하면은 내가 개념 원리를 책을 봤을 때 그 개념 설명에서 모르는 게 한 줄도 없다. 이 개념 원리에서 딱 친구가 여기 딱 줄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봐라 하면은 다 얘기할 수 있다 싶을 정도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면 4등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뒤에 풀고 맞고 틀리고 그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려고 하세요. 일단 그럼 4등급이 되고요. 이게 100일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도를 쭉쭉 나가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의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정확히 목표 등급을 사실 지금 시점에서 수능이 지금 6달 정도 남았는데 6달이면은 100일씩 2번 할 수 있거든요. 아닌가? 2번까지 못하나? 지금 190일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100일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2달을 실천한다 하면은 2등급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2등급 제 경험상으로는 못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 4등급까지는 이 기본서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이 싹 다 이렇게 해서 한 과목에 30일 해가지고 3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흘을 들여서 30일 동안 내가 봤는데도 모르겠는 걸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에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이걸 따로 정리합니다. 그럼 4등급이 될 겁니다. 다음 3등급이 되려면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유형은 2점에서 쉬운 4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2점에서 쉬운 4점은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일단
4등급에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나 알아야 합니다. 수능에. 아까 말했던 이 유형을 짚어야 되는데 이 유형을 짚는데 너기출, 자이스토리, 마플 등 기출문제집 이걸 하시고요. 기출문제집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여기다 플러스로 수능 특강을 합니다. 이런 EBS 교재. 그래서 3등급이 되려면 어떤 번호쯤에는 뭐가 나오고 그리고 정말 대표적인 유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적분 문제라든지 뭐 윗끝 아랫끝이 같은 정적분이라든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점화식 같은 거 뭐 변화시킬 수 있고 증명하는 거에서 빈칸 채우는 문제 뭐 그런 대표적인 유형 있죠. 등비급수라든지 그런 유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집을 푸시면.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가 그래도 기출문제는 다시 보면은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어려운 21, 30 같은 건 몰라도 어느 정도 어려운 사점도 어느 정도는 기출문제를 보면 맞출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고 21, 30은 뭐 사실 버려도 되고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3등급 그리고 21, 30 붙잡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먼저 해결을 하시고 21, 30은 버리세요. 3등급은 자신이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고요. 앞에 있는 2점부터 쉬운 4점까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뺑뺑 도는데 내가 다시 본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하는 자세로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4점은 다 못 맞춘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2점에서 쉬운 4점까지 기출을 잡으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2점에서 쉬운 4점까지는 나왔던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맞게 됩니다. 그럼 3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4등급인데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럼 기출문제를 잡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기출문제 집에 있는 2점에서 쉬운 4점 문제까지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는 수준까지 반복을 하시면 3등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3등급에서 2등급 이 3등급 이하와 1, 2등급 사이에 있는 이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때가 제가 보기엔 가장 힘듭니다. 2등급이 되는 것, 3등급에서. 그래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는 과정,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 과정을 정말 완벽하게 해내시면은 어쩌면 바로 1등급의 그 맛을 보실 수도 있어요. 바로 92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등급 컷도 많이 낮아가지고 88도 1등급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기출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3등급인데 어려운 4점을 못해서 1, 2등급이 못 된다 하면 이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건데 신호등이 어떤 문제집을 포함하냐면 일단 타자로 좀 칠 걸 그랬네. 일품 중요하죠. 1등급이 뭐냐면 1등급 수학 말하는 거예요. 문제 그 자이스토리 출판사에서 낸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쭉 풀었었는데 이게 아마 각 학교별로 특별반 비슷한 데 가시면은 그 친구들이 거의 이 안에서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친구들이 이 문제집들을 푸는 걸 보고 이걸 그냥 다 풀어봐야겠다. 싹 다 풀고 그냥 내가 수학은 1등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개를 다 풀고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없어도 이 수학적 센스를 암기를 통해 채우기 때문에 2등급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일 동안 풀어서 돼야 되는데 3등급에서 2등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 100일에서 2등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수학을 6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최소한.
많게는 8시간까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쉬는 시간까지 다 쪼개서 진짜 미친 듯이 수학에 올인을 해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정말 열심히 했다 하면 1등급까지 바로 노려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3달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3모에서 3등급이었다. 근데 6모에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책은 이 3개로 하고요.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그리고 푸는 순서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이 3권에 적용하는데 차례대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난이도 수는 배열이기 때문에 1품에 먼저 하고 그 다음 1등급 수학, 그 다음 블랙라벨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분량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애매하실 텐데, 내가 만약에 100일 동안 내가 지금 3등급인데 100일 동안 확 실력이 뛰어가지고 2등급 아니면 1등급을 노려보겠다 라고 하면은 일단 하루에 6시간 이상이 필요한데요. 그 말은 이 아까 지금 1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이렇게 3권을 풀 거기 때문에 각각 2시간씩은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이 2시간 동안 풀어야 될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만약에 내가 수학 2를 풀어요. 그러면은 각 문제집에 단원 배분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한 8단원에서 9단원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나눠서 하면.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한 문제집에 하루에 한 단원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품을 풀었다 하면은 열흘 만에 한 권이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1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을 각각 한 단원씩 풀었다 라고 하면 어떤 경이로운 현상이 발생하냐면 2주 만에 수학책 3권이 끝납니다. 그것도 최고 난이도의 1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그래서 정말 해보기 전엔 모르는데 이게 정말 힘들고, 근데 해보면 실력은 확실히 느는 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한 그 수학적 센스가 암기를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는지는 뒤에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2주 만에 3권을 끝냈죠. 그러면은 4주 하면은 6권이죠. 그럼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수2를 끝냈다고 하면은 이때 미적분을 끝내고 또 6주째에 9권을 끝내서 확통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6주를 했으면 다시 3달이니까 6주가 남는데 이 6주 동안에는 2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 6주 동안 끝낼 때 1회독을 하고. 그래서 그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렇게 2주가 있죠. 2주가 있는데 여기가 주중이고 여기가 주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5일이 있죠. 여기 5일 있고 주말에 2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중에 5일 동안, 그럼 총 2주 하면은 주중만 해도 10일이죠. 10일 동안 이걸 한 단원씩 풉니다. 그러니까 1품 1단원, 1등급 1단원, 블랙라벨 1단원, 1단원하고 2단원, 3단원 이렇게 10단원까지 끝내고, 이걸 기본으로 하시되 뭐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해서 빠졌다 하면은 단원은 그냥 쭉쭉 진도를 나가시고요. 주말에 그 주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메꾸는 겁니다. 그 미루는 방법도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2주 단위로 해가지고
3권을 끝내는 스케줄, 그리고 주말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해가지고 3권을 끝내는 스케줄을 이렇게 잡으시고, 주말에 이거를 보완하는, 아니면은 주말에 만약에 주중에 이걸 수학을 다 해서 비면은 주말에 국어나 영어 그런 다른 과목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돌리시면 대략 일정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하고 양 배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대략 하루에 13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150문제라고 하면은 모의고사가 30문제니까 모의고사 5회분이죠. 그러면은 뭐 모의고사 시간으로 따지면 500분인데 그러면은 거의 8시간 육박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그냥 8시간이 아니라 정말 밀도 높은 8시간인 게 뭐냐면 이 일품 블랙라벨 1등급 수학에 있는 문제들은 다 최소 난이도가 쉬운 4점 정도 난이도고 어려운 4점이나 21, 30 이런 수준도 약간 섞여있는 이런 분포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4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집들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나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하고 양 배분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 문제집들을 어떻게 푸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여기서 고집은 무슨 고집을 이야기하냐면 정말 그 얘기를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 생각에 굉장히 반대하는 게요. 수학을 공부를 하려면 답지를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1등급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답지를 안 보고 공부한 친구들이 3등급이다. 아니면 뭐 2등급이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답지를 안 보고 문제를 고민해서 풀겠다는 건 아까 말한 부분에서 뭘 기르겠다는 거냐면 이 선천적인 수학적 센스 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재능 야매수학 이런 걸 기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답지를 안 보겠다 하면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이 선천적으로 형성된 센스가 아니라 암기를 통해 형성된 이 센스를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등급 또는 1등급으로 도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답지를 안 보기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 답지를 보는 걸 권장해요.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답지를 보고 그냥 쉽게 그냥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1원칙이에요. 절대로 답지를 안 본다는 그런 고집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바로 버리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문제 있고 선지가 쭉 있어요. 문제 쭉 있고 뭐 그림 있고 그러면 이 문제가 쭉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해설지가 있다고 칠게요. 1번 해당한 해설지, 4번 해당하는 해설지 이게 있다고 칩시다. 이 세 권 모두 공통이에요. 공통으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풉니다. 첫 번째로 딱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풀어요. 평소 하던 대로 1번 풀었는데 1번을 푸는데 좀 뭔가 그냥 푸는데 풀다가 딱 막히는 시점이 올 겁니다. 어려운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 막히는 문제가 50%에서 70% 정도 될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 수학적 센스 이거에 따라서 50에서 70% 정도는 그러니까 50에서 30% 정도는 막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막히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절대로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20초도 너무 깁니다. 한 10초, 5초에서 10초 정도만 고민을 해봐요. 아, 내가 이 문제에서 뭘 잘못 생각했을까? 하고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다, 못 풀겠다.
그러면 풀다가 막힌 건 이렇게 체크표를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또 바로 이거를 답지를 바로 확인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2번을 풉니다. 풀었는데 풀만하네 하고 답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 3번 보니까 괜찮아요. 쭉 풉니다. 그리고 괜찮아 하고 답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4번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하면은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별표를 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2회독을 할 때까지 6주가 지나서 2회독을 할 때까지 이 문제를 봉인한다. 너는 내가 아직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볼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간다. 나중에 보자, 다시 보자, 그런 의미의 별표예요. 그럼 딱 봉인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이렇게 쭉 다 풀었죠. 이렇게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해설지를 일단 봅니다. 이 체크된 문제 있죠, 이게 가위표 체크된 이 문제의 해설지를 봅니다. 쭉 읽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풀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몰라서죠. 이걸 푸는 거는, 문제를 푸는 건 이걸 골라내기 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설지를 쭉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세 번째 줄까지는 비슷하게 풀었는데 네 번째 줄에 이 표현, 뭐 이런 모양의 식이 있으면 이렇게 변형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해설지에서 몰랐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밑줄을 딱 쳐놓고 여기 위에다가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못 풀었다 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수학적인 센스고, 이런 거를 한 줄 또는 두 줄로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이걸 암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설지에서 모르는 거 비추치고 해놓고요. 그리고 다음 채점을 합니다. 쭉 2번 맞았고, 맞은 거는 다시 안 보셔도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찍어서 맞았어도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집을 여러 번 풀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돼서 찍어서 맞춘 건 나중에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춰도 넘어가고요. 근데 3번을 답을 봤는데 틀렸어요. 틀렸으면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것도 이게 딱 체크를 하고요. 3번 해설지를 쭉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쭉 맞게 풀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A를 B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C로 풀어서 내가 틀렸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대신에 어떻게 해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내가 생각한 부분하고 X, 그리고 맞는 해설지, 이렇게 그 해설지에 그 해당하는 맞는 생각,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나중에 볼 때 내가 이 가위표 위에 있는 것만 보면은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내가 어떤 걸 잘못 생각해서 틀렸나, 이걸 여기다 정리한 겁니다. 따로 사실 뭐 오답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만 써서 정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해설지에 있는 내용이 길게 돼 있어가지고 뭐 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냥 해설지 몇 페이지 참고하고 그 부분에 이렇게 딱 네모 박스 쳐놓으면은 나중에 볼 때 여기 확인하고 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런데 또 있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틀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풀라고 시도를 하다가 틀렸어요. 근데 해설지를 봤는데 이게 도저히 내가 어느 부분을 생각 못해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해설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냥 봐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것도 별표를 치세요. 바로 돌아와서. 그럼 이건 2회독 할 때 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게 한 50% 정도 될 거고, 아예 별표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위표를 하는 게 5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2회독을 할 땐 뭘 보느냐? 2회독을 할 땐
이렇게 해서 1회독을 끝냈습니다. 6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외울 거 외우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회독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1회독을 하면 어떤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냐면 복습과 예습이 저절로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루에 각 문제집에서 같은 단원을 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러면 먼저 1품부터 다 쫙 해서 끝내고 1등급 수학 끝내고 블랙라벨 쫙 끝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보다 추천드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같은 단원을 여러 문제집에서 한 번에 풀어보는 것.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1품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풀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 줄 정리를 했어요. 내가 이 부분을 생각 못해서 틀렸다. 그럼 그 쓰는 순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쓴 것,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음 문제집을 풀 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거를 저절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효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할 때는 1회독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입표하고 하는데 2회독 할 때는 뭘 푸냐면 이 체크돼 있어서 이 위에 아이디어가 써있는 이 문제들하고 이 별표 쳐져 있는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그러면은 또 이 나머지 걸 풀면서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별표 쳐져 있는 것 중에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려운 사점을 좀 더 내가 손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2등급이 되는 겁니다. 됐다는 증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기서 별표 친 거를 얼마나 줄여나가고 별표 친 거를 이 체크한 거로 바꿔나가고 이거를 동그라미로 바꾸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등급이 점점 오르는 겁니다. 이 3권을 가지고 총 9권을 가지고 그래서 2회독 할 때는 이 가위표 돼 있는 거는 위에 이 문제에 대한 힌트가 써있죠. 내가 예전에 써놓은 그걸 보고 다시 푸세요. 이걸 참고하면서 푸세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풀었는데도 못 풀었다 하면은 다시 가위표를 치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써주세요. 내가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처음에 풀 때 한 줄로 했는데 이걸 보고 또 못 풀었다 하면 또 옆에 하고 이걸 좀 풀어서 더 자세하게 써주세요. 2회차에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힌트를 보고 이 문제를 맞았다 하면은 그냥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예요. 이제 맞췄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별표인 거는 다시 풀어봤다가 또 모르겠으면 또 별표하고 이걸 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풀었는데 이 부분 정도에서 내가 해설지 보니까 막혔다 하면은 가위표를 치고 이 부분을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가위표 치고 했는데 또 모르면 또 가위표 치고 더 자세하게 쓰고 맞으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기분 좋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1등급 수학 1품 블랙라벨에 있는 모든 문제 이 총 9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총 100일 동안 하루에 7, 8시간씩 이 방법대로 하면 별표 친 게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요. 총 합쳐서 한 30문제, 40문제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를 다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해설지를 보고 외웠다면 그렇게 하면 2등급 내지는 1등급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3등급과 2등급 사이에 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1, 2등급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등급을 잘 맞아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어려운 문제집이나 뭐 기출문제를 해가지고 이걸 이미 이 수준을 도달해버린 경우나 아니면은 자신이 약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정도의 노력을 이렇게 100일 동안 기울이면은 아무리 내가 수학적 재능이 없어도 2등급은 최소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이 거의 이렇게 하면 나올 텐데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하면 나올 텐데 아무리 내가 정말 머리가 나쁘고 해도 2등급은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3등급에서 이렇게 100일 동안 해서 한 등급을 올리시면 됩니다. 2등급 친구들도
2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것도 비슷해요. 100일 동안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은 1등급 무난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정도로 힘들게 안 해서 2등급에 올라왔다 하면은 약간 재능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 정도로 힘들게 100일만 더 해주면 1등급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대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100일 만에 1등급 올리기 강의를 마치고요. 다들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성과 바라는 분들에게 바치는 그런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등급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딱 이렇게 하면 이 등급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라 라고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 거니까 보고 뭐 알아서 뭐 좋은지 나쁜지는 알아서 해보시고 판단하시고 좋으면 뭐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추천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들 수학 성적 향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